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취업 시즌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학력,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면접을 대비해서 화법이나 외모에 네.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모 부분을 대답한 분이 상당히 많은데 구직자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1% 이상이 구직 활동에 있어서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고민하는 부위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얼굴형이라고 또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주치에서는 강남 삼성 성형외과 박영진 원장님과 함께 얼굴형을 만드는 방법과 또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면접장에 처음 딱 들어가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첫인상을 준비하는 딱 잡게 되는 것이 얼굴선, 그 턱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 자체가 이렇게 좀 크고 사각턱이면 첫째 이제 인상 자체가 사납다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죠. 네. 게다가 턱이 이렇게 사각턱이 되면 또 목도 좀 짧아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처져 보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얼굴형을 이야기할 때 사각턱은 좀 기피하는 편인데 대개 눈, 코를 이렇게 성형하러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원래 선천적으로는 그 사각턱이 아닌데 이게 세월이 좀 흐르면서 좀 턱에 각이 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턱의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선천적인 경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턱뼈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신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그 청소년기, 성장기라 그러죠. 이 성장기 때 딱딱한 음식,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오징어 땅콩 이렇게 절개하는 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그런 딱딱한 음식을 절개하다 보면 이제 근육이 발달하면서 아울러 뼈까지 같이 발달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 이제 후천적인 사각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이러한 식생활 습관이 유지가 된다면 사각턱이 나중에도 나이가 들었어도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되죠. 네, 잘못된 식습관으로도 이제 사각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습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각턱이 될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습관이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되지만은 굳이 다른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주무실 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갈이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사각턱이 된다든지 그렇군요.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준다든지 다른 조금 긴장한 상태에서 치아를 꽉 깨무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 평상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각하게 그 사각턱인 분들은 성형을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각턱, 턱뼈가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뼈를 이렇게 깎아내는 시술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턱뼈가 많이 발달하신 분도 있지만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를 깎지 않고 간단하게 튀어나온 우리 교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을 줄여서 이 사각턱을 해결하는 그런 고주파 교근 축소술이라는 이런 첨단의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주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미용술에서 사용되는 게 고주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형에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되게 고주파라고 하면 우리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를 조금 이렇게 타이트닝 시킨다든지 그 고주파 열 에너지, 작은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시술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고주파의 원리 자체가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부위, 튀어나온 부위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첨단 시술법입니다. 자, 제가 화면 보면서 이런 그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각턱에 대해 심한 열등감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친한 있었습니다. 친구들 있으면 많이 놀리자. 턱 잡다 이러죠.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각턱이다 이러고 되게 놀림 많이 받았어요.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턱이 좀 사진 찍을 때 같은 데도 되게 머리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찍고요. 여름에도 더워도 머리 풀고 다니는 데가 많고 컴플렉스에서 되게 고민은 많은데 안면용과 이런 건 너무 무서워서 고주파 이거나 안에 흉터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으로 해서. 그래서 되게
좋은 점 많이 들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턱을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각턱의 반 이상 한 60에서 70%는 근육의 발달에 의한 경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초음파를 저렇게 보면서 이제 튀어나온 근육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턱 상태와 근육 상태를 이제 꼼꼼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튀어나온 부위를 부분 마취를 한 이후에 입안에 절개 없이 고주파 열을 가해서 사각턱을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턱을 깎는 수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후 흉터나 피부 처짐 현상이 없는 것이 강점인데 지금 수술 전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6개월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적으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많이 갸름해졌네요. 이분은 이제 물론 뼈까지 같이 줄여서 튀어나온 근육을 같이 함께 해결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턱, 다른 사각턱 시술에 비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보톡스를 이용한 시술과 달리 이렇게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네. 이렇다면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턱 이외의 부분에도 성형이 좀 가능한 겁니까? 예, 뭐 대개 이제 여성분들이 네. 또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위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 종아리였습니다. 종아리요. 종아리 근육, 튀어나온 이 근육 네네. 때문에 많은 상담을 오십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미니스커트나 이 치마를 자주 입게 되니까 그 종아리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시술적인 방법을 좀 많이 고려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을 때, 네. 뭐 지금 뭐 거울로 뒤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힐을 신을 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준비한 자료 사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많고 발목이 두꺼우면서 종아리가 굵은 경우와 또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뭐 또 아니면 아래까지 처져서 남자 근육 같은 이런 경우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근육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조정밀 센스가 달린 고주파로 튀어나온 알통의 말단 부위를 매끈하게 해서 종아리 둘레를 줄이고 동시에 모양도 이렇게 함께 잡았습니다. 네, 종아리 윤곽이 시술 전보다 상당히 매끈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작용이 또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근육을 잘라내거나 신경을 차단하는 이런 시술 방법들이 뭐 잘라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 기능 그 힘이 떨어지니까 보행 장애가 온다든지 또 신경을 차단 마비시키는 이런 방법은 신경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작용을 염려했지만 고주파는 굳이 우리 부작용을 따지자면은 서서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런 단점 이외에는 대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면 종아리 둘레도 뭐 심지어는 6cm까지 이렇게 주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 특별하게 부작용 없이 모양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각턱이나 종아리 외에 또 고주파를 이용해서 시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를 더 꼽자면 네. 이 고주파의 원리 자체가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필요한 이렇게 복부라든지 네.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지방이 있을 때 그 지방 자체만 녹여서 태워서 기름처럼 만들어서 배출해내고 우리 그 몸매 그 튀어나온 이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고주파 열분해 열로 지방을 분해해서 녹여내는 열분해 지방 용해술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복부 지방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데 지방 흡입술과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 용해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지방 흡입술과 지방 용해술은 뭐 분명히 다른데 네. 준비된 자료 사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근육을 줄이는 우리가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방법인데 고주파 절연 침을 활용해서 지방 세포를 이렇게 녹여내면서 튀어나온 저렇게 복부나 아니면 등 뒤 또 이렇게 허벅지에 지방을 녹여내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 생겨서 뭐 살이 처짐이나 울퉁불퉁함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주파 원리를 활용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술 후에 저렇게 날씬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이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뭐 지방 흡입이나 지방 용해술이나 이렇게 아무리 시술이 잘 되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칼로리, 결국 식이요법에 실패한다면 네.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지방 흡입, 지방 용해해서 날씬한 몸매를 갖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칼로리가 들어간다면 참 유지하기 힘듭니다. 네. 또 아울러 그런 들어온 칼로리를 어느 정도는 배출해 우리가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그 노력, 그게 있을 때 이제 좋은 결과 계속 유지되겠죠. 네. 네, 오늘 고주파에 대한 다양한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또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귀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에서는 이 담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질환이죠.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